이게 뭐야, 세리야? 황기찬이 USB를 들어올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강세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가 홍만수와 통화한 녹음이야.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 말이야. 아니에요. 그건 조작이에요. 조작? 황기찬이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제인이가 칼에 찔린 것도 네가 꾸민 짓이지. 괴한을 사주한 것도. 정말 아니에요. 강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황기찬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믿어. 나를 배신한 년을 어떻게 믿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 황기찬이 전화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강세리를 신고합니다. 살인교사죄로. 강세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재인의 덫에 빠진 강세리와 황기찬이 모든 죗값을 받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YL그룹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웅장한 기둥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함 속에서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로비 전체를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로비 한쪽 출입구에서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황기찬 죽어!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괴한이 번뜩이는 칼날을 높이 들고 황기찬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칼을 쥔 손은 복수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로웠던 공간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황기찬은 순간 발이 얼어붙은 채 괴한을 바라봤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스쳐갔고 평생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가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 찰나,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안 돼! 강세리가 급히 달려나와 괴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역력했고 진정으로 황기찬을 구하려는 절박함보다는 계산된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재인이 번개처럼 달려와 강세리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세리야! 강재인의 몸이 차가운 칼날과 마주쳤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이 그녀의 옆구리를 관통하는 순간 뼈를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선명한 빨간 피가 흰 블라우스를 적시며 대리석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피의 냄새가 로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으악! 강재인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차가운 만족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경악한 얼굴로 제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인아! 제인아!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의 손이 피로 물든 강재인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피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신, 왜?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제인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강세리는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기묘한 만족감이 번뜩였습니다. 입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살짝 올라갔다가 이내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제인아! 괜찮아? 강세리가 다급하게 연기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괴한을 제압했습니다. 괴한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혔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응급의료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전문적인 손길로 강재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안팀장! 황기찬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정장은 제인의 피로 얼룩져 있었고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장 CCTV를 모두 확인해.
이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대답했지만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강재인의 모습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그녀의 따뜻한 피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 때문에. 황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흰 천장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의 급박한 발걸음 소리와 각종 의료기기의 신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가운에 붉은 피가 스며들어 있었지만 강재인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녀는 속으로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응급실에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강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보다는 차가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얕습니다. 다행이에요. 김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숨겨진 보호대가 제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가 미리 준비해 주신 특수 보호대 덕분이에요. 칼날이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죠. 강재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연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실제로 다친 곳은 없나요? 김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리 계획된 일이라 해도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견딜만 해요. 황기찬의 반응은 어땠어요? 완전히 당황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동요하고 있었어요. 강재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세리에 대한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녀의 행동에서 어색함을 느꼈을 테니까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맥박을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맥박은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도 준비되어 있고요. USB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황기찬이 세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흘려보낼 예정이에요. 강재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은호야.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녀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에 대한 의지가 그녀의 목소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했어요. 만약 칼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김도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위험? 이미 죽었다 살아난 몸인데 뭐가 더 무서울까요? 강재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계획이 성공하려면 당신이 안전해야 합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마지막 복수의 시나리오를 점검해 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에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대장정이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를 황기찬의 발걸음이 끝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평소 완벽했던 그의 모습에는 흐트러짐이 역력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헤어스타일도 손으로 여러 번 헝클어뜨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젠장. 그가 주먹으로 벽을 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벽에 닿는 주먹에서 둔한 소리가 났지만 그것도 그의 마음속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복도 끝에서 노숙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까칠함과 불만 대신 진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귀찮아. 노숙자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채인이가. 황기찬이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평생 눈물을 흘린 적 없던 그가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해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력한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걱정하는 모습 보니 그나마 다행이네. 노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에 모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텐데.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구나. 황기찬이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 현황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험보다는 간절함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괴한의 신상은 파악했습니다만 배후 세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누군가 사주한 게 분명하잖아. 황기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세리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해. 아니,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뒤져봐. 놓친 게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강세리 팀장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보안팀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황기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벌써 잡았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해. 너무 우연이 많아. 황기찬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괴한이 나타난 타이밍, 세리가 막아선 순간 제인이가 대신 다친 것까지. 모든 게 너무 절묘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24시간 내에 모든 결과를 보고해. 그리고 병원 보안도 강화하고. 전화를 끊고 난 후 황기찬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제인이가 깨어나기만 해. 제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적막한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제인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실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권위와 위엄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오늘은 긴장감과 의심으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를 불러내어 사건 당일 상황을 재차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황기찬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고 강세리는 그런 그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확히 몇 시에 로비에 내려왔지? 황기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친밀했던 연인 사이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수사관이 용의자를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봐? 나도 충격받았다고. 강세리가 당황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았다고? 정말로? 황기찬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묻는 대로만 대답해. 정확한 시간이 중요해. 8시 10분쯤. 아니 15분? 아, 정확히 기억 안 나. 강세리의 대답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은 더욱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중요한 순간을? 황기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모든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충격받으면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 그럼 휴대폰 통화 내역이라도 보자. 황기찬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요구는 단호했고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왜 갑자기 휴대폰을? 강세리가 움츠러들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지나치게 방어적이었습니다. 의심하는 거야? 나를? 의심? 아니, 확인하는 거지. 황기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확인이라니. 당신, 정말 날 믿는 거 맞아?
강세리가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황기찬에게는 연기로 보였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만 너무 우연이 많아서 말이야. 황기찬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강세리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듯 했습니다. 우연? 무슨 우연? 괴한이 나타난 시점, 네가 막아선 타이밍, 제인이가 뛰어든 순간. 모든 게 너무 절묘해. 황기찬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분석에 강세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제인을 해치려 했다는 거야? 그럼 다시 묻겠어. 그날 누구랑 통화했어? 언제, 몇 시에, 무슨 내용으로? 황기찬이 책상 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장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세리 주변 인물들의 신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밀명이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변화된 태도를 감지하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황기찬의 의심이 본격화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날 사랑했던 거 맞아? 강세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애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의 회장실 책상 위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택배 상자에는 발신자 정보도 없었고 어떤 배송업체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몰래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황기찬이 경계심을 가지고 소포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강재인이 칼에 찔린 사건 이후로 그는 모든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소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작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강재인을 위해서라도. 호기심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황기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에 대한 언급을 보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컴퓨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분명히 강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홍 사장, 일 제대로 해야 돼. 황기찬도 강재인도 둘 다 없애버려야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돈 걱정 말고 확실하게 처리해. 실패하면 너도 위험해져. 황기찬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덜덜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히 강세리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강세리의 음성은 선명했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여인이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강재인이 죽으면 황기찬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때가 기회야. 만약 실패하면? 그럼 황기찬부터 처리하고. 어차피 둘 다 내 적이야. 황기찬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관통했고 혈관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날 이용했어. 그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믿었던 여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어지는 파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드러났습니다. 로비에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막는 척할 거야. 그러면 제인이가 나서겠지. 만약 강재인이가 죽지 않으면? 그럼 병원에서 마저 처리해. 황기찬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흔들렸고 펜꽂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인이를. 우리 제인이를. 그의 목소리가 절망과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강재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강세리가 계획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파일에는 은호의 죽음에 대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황은호 건도 잘 처리됐지? 네,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황기찬만 처리하면 모든 게 내 거야. 황기찬이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강세리였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세리를 신고합니다.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죄로 고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증거자료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즉시 체포해주세요. 모든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황기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믿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강세리,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황기찬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그의 눈빛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YL그룹 디자인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의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의 변화된 태도, 의심스러운 질문들, 그리고 점점 좁혀지는 수사망.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평온했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세리 씨. 경찰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일어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강세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체념이 스쳐갔습니다. 수사관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하며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체포영장? 무슨 소리예요? 강세리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선언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살인? 제가 언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미란다 원칙을 차근차근 고지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누명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홍만수와의 통화 녹음, 계좌 추적 결과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그녀의 피부에 전해지며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강세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그녀가 로비로 끌려가며 기찬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과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황기찬은 회장실 창문 너머로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서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우리 사이를 생각해서라도. 강세리의 절망적인 외침이 로비에 메아리쳤지만 황기찬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남자에게 완전히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며 강세리의 모습이 사라졌고 YL그룹 로비에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만이 남았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형광등이 강세리의 창백한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면은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만이 놓인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수갑이 풀린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에서 나는 서류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취조실을 지배했습니다. 강세리 씨,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형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전부 누명이에요. 강세리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점점 절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에 찬 항변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형사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홍만수, 일 제대로 해야 돼. 황기찬도 강재인도 둘 다 없애버려야 해. 강세리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내서. 음성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99.7% 일치율이에요.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도 있습니다. 홍만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여기 있어요. 그건 다른 일로. 강세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사건 당일 당신이 정확히 로비에 있었던 시간도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만수와 통화한 시점까지도요. 형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강세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수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형사가 다른 파일을 꺼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지호 군 말이에요. 지호가 왜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AB형이더군요.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황기찬 회장은 O형이고 당신은 A형이죠. 생물학적으로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자 확인서도 나왔습니다. 형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황지호는 황기찬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DNA 일치율이 0%예요. 순간 강세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호를 통해 황기찬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계획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야. 강세리가 고개를 떨구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리의 모든 꿈과 야망이 이 차가운 취조실에서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황기찬과 강세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급격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감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둔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기찬은 무표정한 얼굴로 강세리를 바라봤고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기찬 씨.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황기찬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지만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해치려 한 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이럴 수 있냐고? 나를 죽이려 한 년이 할 소리가 그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들어봐. 우리 서로 살 길을 찾자. 강세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사람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의 범죄 증거 USB. 내가 가지고 있어. 황기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세리의 발언에 당황스러움이 스쳐갔습니다. 김도희 살인사건, 횡령 증거, 강 회장 살해 증거까지. 모든 게 담긴 USB가 내 은닉처에 있다고. 강세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상황을 역전시킬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황기찬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당신을 지켜봤는지 알아?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모든 걸 기록해뒀어. 강세리의 눈에 마지막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김도희를 죽일 때도, 강 회장을 협박할 때도, 비자금을 빼돌릴 때도 모든 순간을 내가 다 기록했어. 미친. 그 USB를 공개하면 당신도 끝이야. 하지만 나를 도와주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강세리가 협상 테이블을 제시했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서로 살 길을 찾자는 거지. 그래서 뭘 원하는데? 나를 여기서 빼내줘. 그러면 USB는 영원히 묻어둘게. 강세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황기찬이 냉소하며 일어났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 USB. 이미 내가 확보했거든. 강세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불가능해. 내 은닉처는 절대 모를 텐데. 네가 나를 감시한 것처럼 나도 널 감시했어. 그리고 USB는 이미 안전하게 처리했지. 황기찬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고 강세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카드마저 무력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강세리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고 황기찬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떠났습니다. 황기찬이 YL그룹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퇴근이었고 지하 주차장은 대부분의 차들이 빠져나간 후라 한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를 체포시킨 후 며칠간 황기찬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안도감이 교차했고 동시에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네. 무슨 일이십니까? 황기찬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김도희 살인사건과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선임 형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하며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황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세리를 처리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세리가 보관하고 있던 USB의 내용이 모두 검찰에 제출되었고 추가로 도청 기록과 계좌 추적 결과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세리가 마지막까지. 황기찬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마지막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배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김도희 씨 사건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커프스 단추의 DNA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형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 살해 당시의 녹음 파일도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음모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황기찬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형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강세리에 대한 분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의문들. 이 모든 게 정말 세리 혼자 한 일일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누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며 YL그룹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다보던 그 건물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차가 YL그룹 건물 앞에 정차했고 황기찬이 수갑을 찬 채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모든 시선이 몰락하는 재벌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재인이 유유히 걸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그녀가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상처받은 사람의 약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제인아, 너 왜 여기? 황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간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아무 말 없이 황기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고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형사들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강재인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잠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강재인이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원수를 응시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궁금해? 그녀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복수를 완성한 승리자의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아, 설명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설명? 강재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어? 은호가 죽었을 때, 아빠가 죽었을 때,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설마. 그래,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강재인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칼에 찔린 것도, 세리를 의심하게 만든 것도, USB를 넘긴 것도 전부 다. 황기찬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악과 배신감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너 너무하잖아. 그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너무해. 강재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을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그건 은호 유괴도 당신 형이 한 거였지. 그것도 당신이 시킨 일이고. 강재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8년 동안 기다렸어. 당신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때까지. 황기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강세리도? 세리도 내 계획의 일부였어. 당신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게 만드는 것까지 전부. 강재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공평해졌네. 당신도 모든 걸 잃어봐. 경찰차 문이 열렸고 황기찬이 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강재인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며 황기찬이 사라져갔습니다. 강재인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재인은 조용히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감이 드디어 해소된 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었네요. 김도윤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 계획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회가 깊었습니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강재인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 그녀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노와 증오가 드디어 해소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했어요. 만약 칼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김도윤의 목소리에 아직도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획된 일이라 해도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 정도 연출은 필요했어요. 강재인이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진짜 같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무모했어요.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하지만 성공했잖아요. 강재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황기찬 앞에서 부순 USB는 복제품이었고 진짜는 이미 검찰에 제출한 상태였죠. 맞아요. 강세리가 감춰둔 USB를 찾아낸 건 한 달 전이었어요. 강재인의 눈에 치밀함이 번뜩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황기찬의 모든 비리를 기록해두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그 증거가 황기찬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세리는 자신이 가진 게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죠.
김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요. 8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요. 강재인의 목소리에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은호가 죽고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어요. 하지만 너무 혼자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은호의 죽음을 갚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죠. 강재인이 의연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황기찬도 강세리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죠. 하지만 버텨낼 수 있었어요. 도윤 씨가 곁에 있어서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그들의 시선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양 너머로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쳐졌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구치소 내부. 높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운동 시간에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또 한때는 서로를 배신한 원수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주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수감 생활의 고단함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수감복 차림의 그들은 과거의 권력과 야망이 무색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야. 강세리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 탓. 황기찬이 허탈하게 비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탓하는 강세리를 보며 어이없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당신이고. 배신? 나를 죽이려 한 년이 배신을 논하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였습니다. 우리가 강재인한테 완전히 당한 거야. 이제라도 인정해. 강세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강재인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 황기찬이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그 여자 계획이었다니. 8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났어. 강세리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꿈과 야망이 무너진 지금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당신만은 날 믿어줄 줄 알았는데.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황기찬에게서 버림받은 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믿어? 나를 죽이려 한 년을 어떻게 믿어? 황기찬이 냉소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강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뚤어진 방식이었지만 자신의 감정만큼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황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게 사랑이냐?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강세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둘 다 끝났어. 황기찬의 목소리에도 체념이 섞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었지만 결국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가졌던 모든 권력과 부 그리고 사랑마저도 이제는 철창 너머의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게 되네. 강세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야 비로소 같은 처지가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뚤어진 야망과 사랑은 구치소 철창 안에서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두 사람의 몰락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란한 햇살이 실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공간에서 강재인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진정한 승리자의 위엄이 넘쳐났습니다. 강승우와 강미란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존경과 안도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랜 혼란과 갈등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강승우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가벼웠던 그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승우야, 고마워. 강재인이 동생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재인아. 강미란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탄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모. 강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룹 운영을 너에게 맡기겠어. 너야말로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야. 앞으로 누나를 뒷받침하겠어. 강승우가 힘찬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누나가 이루고 싶은 모든 일을 도울게. 김도윤도 조용히 재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 여정을 함께 해온 동반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여정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도윤 씨.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인이 넓은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햇살에 반짝이며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아빠. 은호야. 그녀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당신들이 원했던 대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 갈게. 강재인의 손이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강규철 회장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정의로운 회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로 만들겠어요. 강재인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